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천왕성과 해왕성 다시 보기인데요. 이거는 책의 3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천왕성, 해왕성 파트를 쓸 때 특별히 천왕성, 해왕성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천왕성, 해왕성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맞아요. 막내 태양계에서 행성 중에 가장 늦게 발견돼서 막내 행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막내고요. 저희 가정에서 막내고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저희 첨단기술과에서도 막내였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막내는 귀엽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귀염둥이 막내 행성들을 주제로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파트는 막둥이들이 등장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는 막둥이들을 어떻게 포착을 했는가. 파트 3입니다. 파트 3는 막둥이들의 탐사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막둥이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 하면요. 사실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성, 그 다음 뭐죠?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다음에 토성이거든요. 이 5개 행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맨눈으로 잘 보입니다. 수성은 조금 빼고요. 맨눈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천왕성, 해왕성은요. 고대 사람들은 전혀 그 존재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 윌리엄 허셜이 등장을 합니다. 윌리엄 허셜은요, 18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 관측을 하던 중에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별자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쌍둥이 자리. 아! 정답! 쌍둥이 자리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여기 쌍둥이 머리가 이렇게 2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발 해가지고 몸 발에서 쌍둥이 자리인데, 이 쌍둥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뭐 보이세요? 네, 쬐끄만 거 보이죠? 망원경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국의 왕실 천문관들은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 아, 별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100년 전인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거를 봤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별이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허셜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행성 아니야? 아, 행성이네 땡입니다. 행성 아니고요. 아, 해성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움직이니까. 맞아요. 조금씩 움직이는데 뭔가 움직이니까 해성이지 않을까? 해성이라고 생각했대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자, 그런데요. 이 윌리엄 허셜의 관측 자료들이 다른 천문학자들에게 넘겨지고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잠깐만, 이거 좀 수상한데? 이거 조금씩 움직이고요. 해성은 어때요? 조금 기다려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꼬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어때요?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해성들은 조금 타원 궤도나 쌍곡선 궤도처럼 이렇게 조금 심하게 움직이는 그 궤도가 보이는데 이 친구는 뭔가 원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원궤도는 아니지만 뭐지? 혹시 이거 행성 아닌가? 하고 윌리엄 허셜이 이 행성을 막둥이 행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행성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줘요. 그거는 바로 조지의 별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때 당시에 조지 3세가 영국의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이름을 여기에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조지의 별이라는 이름은 이때 당시 영국에서만 불렀다고 합니다.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 프랑스. 프랑스는 조지의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허셜이라고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독일의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리 싸우지 말고요. 이름 이렇게 정해요. 우리가 목성에는요. 제우스라고 붙여줬잖아요. 아시죠? 목성의 이름이 주피터인데 이거는 제우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토성에는 제우스의 아빠 이름 붙여줬어요. 크로노스라는 이름인데 이거를 사투르누스라는 이름이 또 있어서 그래서 기반해서
세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러니까 이 토성 다음에 있는 이 행성에게는 제우스의 아빠의 이름을 붙여주자 해가지고 이름이 뭐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라노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기반해서 우라노스라는 이름 붙여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천왕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왕성이 발견된 이후로는 천문학자들이 천왕성 관측과 연구에 매달렸어요. 몰두했어요. 새로운 천체가 딱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애덤스, 영국의 천재 수학자라고 해요. 애덤스도 집중을 했고, 그 다음 프랑스의 르베리에라는 수학자도 이 천왕성 관측과 연구에 굉장히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왕성의 궤도를 계속 계산해보고 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게 움직이는 그 불규칙함이 규칙적으로 있었던 거죠. 이거 잠깐만. 이거 분명히 천왕성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영국에서는 이 애덤스의 이 천왕성 뒤에 또 다른 행성이 있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잘 귀담지 않았대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 천문대에서는 이 르베리에의 그 이야기들을 귀여를 주었고 그 다음에 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르베리에가 결국 애덤스보다 한 3일 먼저 이 플래닛 X가 있을 위치를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관측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한 갈레가요, 본인의 연구실 학생 다레스트라는 학생과 함께 여기 지금 물병 자리와 염소 자리가 있는데 여기 뭐 보이세요? 에? 뭐 보이세요? 안 보여? 여기서 뭔가를 딱 발견을 합니다. 짜잔. 좀 더 크게 보면 좀 뭐 보이세요? 찔끔 보이죠? 네, 아주 찔끔 여기 가운데 아주 찔끔 있는데 여기서 뭐를 발견했다? 땡입니다. 르베리에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르베리에가 계산한 그 위치에서 약 1도면은 이 새끼손가락 2개 정도 있는 차이거든요. 요만큼 차이 나는 곳에서 이 새로운 플래닛 X 행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르베리에가 내가 발견한 거니까 내 이름 붙여줬어요. 르베리에라고 부르세요. 근데 또 다른 나라는 이렇게 부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름 붙여줍시다. 이 행성 보니까요 조금 모습이 풀어요. 푸르니까 우리가 바다의 신 이름 포세이돈의 다른 이름 넵투누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붙여줘요 해가지고 넵튠 해왕성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둥들이 등등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둥이들을 포착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보이저 2호입니다.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보이저 2호가 가운데 있는 이런 탐사선이에요.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 행성들을 관측하러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거의 9년 지났어요? 9년 정도 지나서 천왕성에 가까이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천왕성에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가까이 와서 근접을 해서 천왕성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의 고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 고리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뭉쳐 있구나 같은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왕성으로 날아가서 1989년 8월 25일에는요. 해왕성의 최근적 한 4,950km 정도 가까이 와서요. 해왕성에 이런 거대한 폭풍이 있구나, 대흑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거대한 폭풍이 수십 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이저는요, 사실 1호도 있고 2호도 있는데 이 1호와 2호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지금도 슝슝슝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바깥까지 날아간 멋있는 탐사선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착한 것은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두 번째로 포착을 했어요. 1990년 4월 24일에 발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 관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천왕성일까요? 해왕성일까요? 전황성. 천왕성이에요. 그럼 천왕성에 어떤 걸 포착한 걸까요? 지금? 떨어져 있는 거. 기울어져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보여요? 고리가 있는 거. 고리가 있는 거 또 뭐가 보여요? 점 같은 게 있어. 또 점 같은 거? 여거? 달. 여기는 여거? 뭐죠? 이 점 같은 거. 이거 뭘까요? 대기 중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태양풍에서 입자들이 날아와서 우리 지구의 대기를 만나면 오로라가 생기죠? 저기 천왕성의 오로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천왕성의 오로라도 발견을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천왕성일까요? 해왕성일까요? 네, 해왕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해왕성 보시면 여기에 뭔가 있죠? 이것도 오로라. 이것도 오로라? 땡! 아닙니다. 오로라 아니고요. 맞아요. 이거는 폭풍이에요. 폭풍. 폭풍 보니까 뭔가 이런 가시광 영역보다는 좀 이렇게 짙은 푸른 색깔 필터로 봤을 때 이 폭풍들이 더 잘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동을 포착한 것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진짜 아름답죠. 제가 이 두 이미지를 보고 천왕성, 해왕성 너무 귀엽다고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천왕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왕성? 맞아요. 이거 천왕성이에요. 고리가 새로운. 네, 고리가 조금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굉장히 예쁜 왕관도 착용하는 게 보이죠. 네, 천왕성의 극관이고요. 고리도 사실 조금 더 허블 우주 망원경이 본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뭘까요? 별? 땡이. 달이에요, 맞아요. 누구의 달? 천왕성의 달들까지 이렇게 포착을 예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뭘까요? 대왕성. 맞아요, 해왕성. 해왕성이고, 해왕성 지금 모습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얘는 고리가 약간. 흐려요. 흐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 좀 흐린 것 같죠? 자, 저게 뭔가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빛을 가둬놓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걸 약간 투명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해왕성에는 메테인 성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적외선을 흡수를 한대요. 근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이 저 해왕성 안에서 흡수가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 투명한, 좀 흐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정답! 구름! 자, 여기 해왕성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은 그 메테인 대기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반사해서 저렇게 흰색으로 잘 보인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왕성의 달! 그렇죠. 해왕성 달 중에서 가장 큰 달. 이름 혹시 뭔지 알고 있을까요? 왜? 정답! 와, 우리 친구 대단한데요? 트리톤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자, 그러면 트리톤은 표면의 70%가 뭐로 덮여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서 저렇게 뭔가 빛나는 별처럼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거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천왕성인데, 자, 이 천왕성 누가 찍은 거게요, 이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것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거를 제가 한번 비교하려고 겹쳐왔어요. 제가 이거 만들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물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것도 아름답지만 얼마나 더 선명하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대단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예쁜 사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뭐예요? 누가 찍은 거예요? 보이저 정답입니다. 보이저 허브가 찍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해왕성. 누가 찍은 거예요? 보이저가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 1월쯤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한 연구팀이요. 아주 색다른 주장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저 해왕성의 색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연구진이 다시 색상 변환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왕성의 진짜 색깔을 내가 다시 가지고 왔어 하고 펼쳤던 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요렇게 돼. 어때요? 해왕성이 조금 더 천왕성 색깔이랑 비슷해졌죠. 그래서
옛날에 이 보이저 호우가 찍은 사진 있잖아. 이거는 이 과학자들이 색상 보정을 할 때 저 해왕성에 있는 폭풍 잘 보이라고 조금 더 명암비를 세게 높이게 한 거야. 명암비가 뭐냐면 밝고 어두운 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명암비가 높으면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밝은 건 더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암비를 조정하고 다시 그 조정한 그 모델로 처리를 해보면 해왕성의 색깔은 요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근 한 35년간 해왕성의 색깔을 아주 푸른색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일단 이 천왕성 탐사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왕성의 대기나 내부 구조, 자기장, 자기권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그리고 천왕성에 있는 위성들한테 혹시 지하에 바다가 있는지 볼 거야.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고요. 해왕성 탐사는 아직 개념 설계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것들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NO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왕성의 대기나 이런 내부 구조 탐색할 거야. 우리 트리톤도 한번 더 탐색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화성에서부터 해왕성까지 탐사 이야기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